안녕하십니까.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검단신도시 100일 102 103역 미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책을 다 읽은 책이 부동산 변곡점이 왔다, 이런 신간책을 다 읽었는데요. 이 책을 읽고 느낀 점과 복습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데는 이 검단 신도시밖에 없어요. 저는 다른 데에는 아직 관심도 없고요. 실력이 아직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 공부했는데 제가 잘 아는 데는 검단 신도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인이라 제 말이 맞다고는 생각 안 씁니다. 근데 이제 공부 차원에서, 여태까지 공부한 차원에서 한번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검단 신도시 초창기, 지금은 여기만 이렇게 개발이 되죠. 이만큼만 개발이 되는데 여기는 취소됐어요. 근데 저는 이거 앞으로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검단 신도시가 이렇게 있으면은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바로 붙어서 김포 한강 신도시가 있고요. 그리고 콤팩트 시티가 있고, 이게 이렇게 덩어리가 완전히 이렇게 붙어서 있는 거랑 이렇게 찔끔찔끔 떨어져 있는 거랑 이 개발하는 게 천지 차이입니다. 만약에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만 됐으면은 발달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컴팩트 시티가 이렇게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 군부대에 있어가지고 개발이 취소됐다가 군부대 이전하고 이제 컴팩트 시티가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컴팩트 시티가 들어온다는 뉴스가 나오자마자 서울 5호선이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검단 신도시도 여기 지금 1단계 101, 102, 103역 이렇게 있는데 요까지 만약에 개발이 된다, 그럼 이 덩어리가 너무 커져요. 그럼 이렇게 덩어리가 커지면 뭐가 달라지냐? 대형 쇼핑센터들이 들어옵니다. 인구가 많으니까요. 이 검단 신도시 전국 인구 증가율 1위고요. 전국에서 가장 젊은 신도시입니다. 김포도 마찬가지고요. 김포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면 이 인구가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요 두 도시만 이렇게 합쳐져도 인구가 100만이 넘습니다. 100만이 훨씬 넘어갑니다. 서구가, 인천 서구가 내년쯤 되면은 70만을 돌파할 거라고 그럽니다. 이 김포 신도시도 지금 이제 50만 넘어갔는데요. 몇 년 안으로 70만이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 현재 50만이에요. 그러면 검단 신도시, 서구가 70만이에요. 그러면 120만 아닙니까? 근데 서구랑 검단구랑 분구 돼도 몇 년 안으로 100만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김포 신도시 있고요. 컴팩트 시티 있고 검단 신도시 있는데 이 2단계가 개발되잖아요. 여기에도 입주가 어마어마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만한 공간에 100만 인구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안 들어서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주변에 땅이 엄청 넓어요. 땅덩어리가. 그러면 무슨 기업이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건 상상이 안 돼요. 지금 이거 검단 신도시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인데 벌써부터 막 뉴스 이런 데서 막 난리가 났는데 여기에 눈독을 들이는 기업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주변에 땅도 넓고 땅값도 쌉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수도권에서 이렇게 기업이 들어오기 좋은 조건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천 1호선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101, 102,
여기 103역. 근데 이게 이렇게 쭉 가서 104역, 105역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김포 한강신도시랑 연결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만 연결돼도 김포 골드라인 그 지옥철이 그냥 이거 한 방에 끝날 것 같습니다. 왜냐? 인천 지하철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인천 2호선이 이렇게 연결돼서 고양 일산으로 또 가요. 여기 골드라인하고 또 환승이 됩니다. 일산 킨텍스역에서 또 환승이 되고요. 그럼 여기 또 GTX-A가 또 연결이 돼서 환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다 보면은 요 김포 한강 신도시도 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일로 가고, 가다가 또 여기서 환승해서 일산으로 가서 GTX-A 타고 가는 사람, 뭐 이렇게 막 자꾸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지옥철이 한결 완화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읽은 책을 보니까 피할 수 없는 고령화 시대 이런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65세 인구가 비중이 7%가 되면은 고령화 시대라고 그럽니다. 고령화 사회. 그리고 14% 이상이면은 고령 사회. 근데 지금 14% 이상이랍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2025년이면 이제 1년 조금 더 남았죠. 그러면 20% 이상이 된답니다.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가 된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은 전철이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랍니다. 고령화 사회가 될수록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는 확률이 많아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 보면은 자진 반납,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한 사람이 3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운전을 나이 먹어서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철을 이용하죠. 근데 만 65세 이상은 전철 공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갈수록 이 역세권 단지가 인기가 좋을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집값이 떨어질 때도 역세권은 잘 안 떨어지고요. 올라갈 때는 급등하는 거죠. 다른 지역하고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역세권, 역에서 반경 500m 안에 역세권, 여기가 다른 지역보다 더 집값이 상승하고 역세권이 아닌 지역과 차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갭이 점점 벌어질 거라고 이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나오는데, 집값이 상승하다가 떨어졌다가 상승하다, 이거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제시를 하는데요. 집값의 전세가가 몇 프로 되면은 상승 시작이고, 전세가의 몇 프로가 되면 하락 시작이고, 이런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보는 거는, 첫째는 역세권이고요. 두 번째는 대형 병원입니다. 병원이 이렇게 걸어서 다닐 정도로 가까워야지 좋다 이거죠. 근데 여기가 102역인데요. 여기에 복합체육관이 이렇게 생깁니다. 수영장 딸린 복합체육관. 그 다음에 여기에 종합병원 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부근 분들은 종합병원을 이용할 수가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4, 105역이 생기면은 104역, 105역이 생기잖아요. 그럼 여기 중앙대학교 병원 부지가 있었어요. 여기 엄청나게 넓은 병원 부지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취소되는 바람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하여튼 일단은 여기가 종합병원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 102역, 103역 그 사이에. 그 다음에 구청 자리가 여기 103역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 같아요. 여기. 하여튼 요쯤 있습니다. 백삼역에서 가까운 부지에 구청 부지가 따로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그래서 지금 검단 신도시에 보면은 이 백일역이냐 저 서울 5호선이 이렇게 온다고 이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저 김포로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 서울 5호선이 101로 지나가냐 102로 지나가냐 103으로 지나가냐 이거를 막 그냥 막 서로 막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확실히 이게 서울 5호선이 이렇게 검단 신도시를 거쳐서 가면은 검단 신도시 전체에 다 후재입니다. 후재지만은 내 집 앞으로 지나가냐 안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집값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럽니다. 이 게시판 보니까 한 2억 원 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서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내 집 앞에 지나가야 된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역세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집값이 또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대형 병원이 옆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집값이 차이가 난다 그럽니다. 세 번째는 평지냐 아니냐 그것도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102억은 좀 언덕이 졌어요. 언덕이 져서 여기가 11m예요. 해발 그 바다에서 그 해발 몇 미터냐 101역이 11m입니다. 근데 102역은 40m예요. 해발이. 그래서 산꼭대기 부근이죠.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비탈해졌습니다. 좀 여기는 좀 평평하고요. 그래서 이 평지 세 번째는 평지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집값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직주 근접 직장이 만약에 여기 삼성 그룹 본사가 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서 세정거장까지를 보더라고요. 지하철로 세정거장 안에 역에서 반경 500m 안에 있냐 없냐 요거를 따지더라고요. 요게 집값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 회사 좋은 회사에서 세정거장 지하철역으로 세정거장까지 안에서 반경 역 바로 옆에 반경 500m 안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집값에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슬세권입니다. 슬세권. 슬세권이면은 나는 저는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집에서 딱 나와가지고 쓰레빠 신고 상가 짜장면 먹고 싶으면 짜장면 먹으러 가고 편의점 가고 싶으면 편의점 가고 쓰레빠 신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를 슬세권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슬세권이라는 게 여기 책에서는 백화점 상권 연매출 5천억 원 이상 되는 백화점을 쓰레빠 신고 갈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슬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세권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집값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왜냐 이 아파트나 이런 데는 이 부자들이 위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백화점 VIP들은 백화점 근처에 있는 거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백화점 VIP가 되려면 1년에 1억 8천 정도 소비를 해야지 VIP였는데요.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2억 원 이상을 소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세계 백화점을 예로 들면은 2억 4천을 소비해야지 VIP에 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VIP들은 왜 이거를 선호하느냐? 이 백화점에서 다양한 VIP 전용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편리하니까 만약에 백화점이 차 타고 한참 가야 된다 그러면 이거 자주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뭐로 많이 팔아줘요? 근데 여기 집 앞에 쓰레빠 신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여기 거를 많이 팔아주면 집에서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딱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나 VIP야 그러면은 뭐 안마 서비스도 해줄 수 있고요. 무슨 문화 강좌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왜냐? 이 VIP가 소비하는 그게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은 32%를 소비해 준다고 합니다. VIP가. 롯데백화점은 27%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VIP 위주로 백화점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손님은 별로 관심 없어요. 이 VIP만 꽉 잡으면 되니까 뭐 무료 에어로빅 광자라든가 뭐 무슨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겠죠. 그러니까 집에서 가까운 그 아파트를 백화점을 선호한다 이거죠. 그래서 아파트를 다른 데 살다가 이사 오려고 그러면 여기 주변에 백화점 있나 이런 것부터 보겠죠. 이 VIP들은. 그리고 이 책을 쓴 사람이 출근 시간에 하차를 제일 많이 하는 역이 어딘가를 조사를 했더니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1위가 가산 디지털 단지라고 합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 그래서 이것도 집값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전철역으로 하나, 둘, 세 정거장까지 여기를 잡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경 500m 안에 있는 아파트, 여기가 집값에 가장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강남이고요. 세 번째는 선릉이랍니다. 선릉역. 저도 선릉역이 어디 있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1위가 가산, 2위가 강남, 3위가 선릉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가 신축 대단지. 신축 대단지가 대단지냐 아니냐. 이 서울에 보면은 신축 대단지가 많아요. 이번에 작년에 이슈가 돼가지고 자주 뉴스에 나오던 둔촌주공이 10,000세대가 넘습니다. 12,000세대가 넘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1위입니다. 둔촌주공이. 그 다음에가 9,000가구가 있는 송파구에 헬리오시티가 있습니다. 9,510세대입니다. 10세대. 이게 84 기준으로 22억 6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2021년에 22억 6천만 원을 찍었습니다. 84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가 파크리오 6,864, 송파구의 파크리오가 6,864세대고요. 이거는 23억 7천, 최고가 23억 7천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의 리센츠라는 아파트인데요. 5,563세대. 이거는 25억 4천을 최고가로 찍었습니다. 저랑은 아무 상관없는 아파트입니다. 20억이 넘는 아파트를 어떻게 삽니까? 지금 검단 신도시의 분양가 상한제 5억, 제가 당첨된 거는 5억 3,800인데도 지금 이거 갚으려면 까마득합니다. 중도금 대출 투기 과열지구 풀려가지고 50% 지금 받고 있는데요. 이게 입주하고 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능력 되는 대로 조금씩 갚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냐? 마지막으로 결론. 여기가 이렇게 인천 1호선이 이렇게 있는데 101, 102, 103역이 있습니다. 근데 요 세 역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녹지는 102역이 제일 좋고요. 양쪽으로 녹지가 쭉 있고요. 유공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U자형으로 공원이 쫙 이어지고 이쪽으로 가도 공원이 있고요. 산도 많고 그 쾌적하고 이 공원 이런 거는
102억이 1등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권은